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합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영화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 온 영화는요, 룩백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냥 이게 어떤 영화인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봤어요. 10월 1일에 이제 조커 폴리아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볼 게 없는데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보자 싶어가지고 이걸 봤거든요. 진짜 이거 안 봤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올해에 봤던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 이 영화가 최고예요. 짱. 별점을 좀 말씀드리면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근데 사실 4점인데 제 개인적인 추억까지 담으면은 4.5점으로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너무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의 줄거리와 제 개인적인 후기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스포일러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부터는 강력한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혹시 볼 예정이신 분들은 그 부분에선 잠시 멈춰 주시고 영화를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봐라 마라 이런 거 항상 할 때 보세요 마세요 뭐 이런 건 다 여러분 몫입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 믿고. 네, 저 여러분들 오래 보시면서 저 그렇게 못 믿을 놈 아니죠? 근데 이제 꽤나 재밌게 봤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볼만한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제 애니메이션의 원작이 있습니다. 이게 단편 만화였대요. 이제 후지모토 타츠키라고 하는 작가님께서 그렸던 동명의 단편 한 권짜리 그 책이 있대요. 이분이 체인소맨을 그리신 분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전 체인소맨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만화를 그리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포일러를 극단적으로 배제하면 그렇고요. 너무 재밌게 본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결국은 만화가를 꿈꾸는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만화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옛날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유치원 때부터 꿈이 만화가였어요. 고등학교 때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돌연 고3 여름방학 때 그만뒀어요. 뭐 앞으로 차차 왜 그랬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짜 청소년기를 다 그림만 그리면서 보냈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나 이 캐릭터들의 성격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살아있어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림 그릴 때의 어떤 그런 포즈나 그런 것들도 진짜 너무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의 포즈야. 그냥 너무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보통 이제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리는 그 대상이 어떤 표정을 지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서 그 표정을 짓는 일들이 있거든. 그래서 막 주인공이 막 큰 무기를 휘두르는 막 엄청 강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를 그리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표정을 흉내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디테일들이 장면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디테일이 있냐면은 이 만화를 그리는 애들이 다 거북목이에요. 그래서 목이 약간 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약간 결국은 예술하는 사람들이고 본인을 말로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의 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더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투나 이런 게 약간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거든. 근데 제가 한창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미술학원에서 보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정말 똑같아. 정말 그런 약간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에고이스트 같은 그런 것들이 담아져 있는데 성우분들이 그 연기를 너무 잘해. 그런 말투에 대한 연기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디테일들이. 아마
한국인인 내가 봤을 때도 느껴지는데 일본 분들이 봤을 때는 더 잘 느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디테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뭔가 내가 봤을 때는 트레이싱을 해서 그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선이나 인물의 어떤 그런 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극화체에 가까워.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에 과장되어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실사의 그 위에 더 씌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의 구도나 아니면 편집의 기법이나 컷 넘어가는 그런 방식들이 애니메이션의 그것보다는 실사 영화의 그런 거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영화에 약간 좀 거부감이 있다. 애니메이션적인 어떤 표현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정말 거리낌 없이 볼 수 있고 나는 장담할 수 있어. 이 애니메이션의 영화 장면들을 사람의 그걸로 바꿔서 다시 찍어도 그냥 아주 훌륭한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니메이션 영화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느낌보다는 그냥 플롯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거랑 좀 반대였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스즈메 문단속 그걸 좀 별로였거든요. 그 영화가. 그때도 제가 뭐 리뷰 영상을 남긴 게 있지만 이거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이니까 더 부각되고 재밌지 애니메이션이 아니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는 그거랑 정반대입니다. 이건 그냥 이거 그대로 실사 영화로 다시 만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메가박스 단독으로 나오는 영화거든요. 난 이걸 보고 느꼈어. 메가박스는 이제 CGV를 이겼다. 완벽하게 어떤 최근의 행보나 이런 게 확실히 CGV를 이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고 영화사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영화였고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가득한 영화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마지막 최종 경고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스포일러가 적으니까 거기까지 좀 들어보시다가 볼만하다 싶으면은 끄시고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면은 조감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시작을 해요. 어떤 조그마한 그냥 시골 마을이에요. 대도시의 마을은 절대 아니고 그냥 논밭 같은 게 막 있고 다 집들은 단독주택이고 그런 되게 목가적인 느낌의 동네예요.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카메라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는 어느 방을 비추는데 그 방에서는 뭔가를 책상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어린 아이의 뒷모습을 보여줘요. 롱테이크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분 정도가 넘는 시간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이제 무의미하게 컷을 때우기 위해서 그렇게 1분 동안 보여준다기보다는 창작자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창작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좀 온전히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편집 없이 쭉 보여주는 것 같아요. 되게 고뇌하고 머리를 쥐어 싸다가 또 뭔가를 끄적끄적하고 다시 또 고민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여학생인데 이름이 후지노라는 아이예요. 그림 그리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고 아마도 꿈이 만화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끄적끄적한 게 만화였어. 4컷 만화인데 약간 좀 개그 만화 같은 거인 거죠. 근데 그걸 어디다 쓰냐면은 학교의 교내 알림문 있잖아요.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어떤 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획하는 거에 옆에 한 켠에 4컷 만화가 2개가 실리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만화를 꽤 잘 그리고 그림을 꽤 잘 그리니까 거기다가 좀 재미난 만화를 싣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교내 만화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알림문을 다 돌려가지고 애들이 넘겨서 받으면은 만화 보면서 너무 좋아해. 너무 재밌으니까. 야 후진호 나중에 너 크면은 진짜 만화가 하면 되겠다 막 이러는데 그 주인공 후진호라는 애는 약간 시큰둥해. 뭐 그럴까 생각도 하고 있어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약간 예술하는 분들은 다 그게 있어. 천재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약간 좀 약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죠? 그래가지고 막 너스레를 막 떠는 거예요. 아, 어제 사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5분 만에 끄적거린 건데 재밌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으스대는 거지. 별거 아닌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애들이 완전 얘를 추앙하는 거야. 어렸을 때는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되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야, 후진호 너는 체육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니까 진짜 너 대박이다. 멋있다 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으쓱으쓱해.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평범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후진호를 불러요. 근데 왜 불렀냐면은 후진호 너 지금 그 교내 알림문에다가 만화 그리는 거 있잖아. 두 개를 싣는 거 대신에 하나를 다른 아이한테 주는 게 어떻니? 이렇게 기회를 한번 줘보자. 다른 친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반에 한 아이가 있는데 쿄모토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걔는 은둔형 외톨이야.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그림을 그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약간 배려의 차원으로 그 친구가 학교엔 안 나오지만 모종의 이유 때문에 안 나오는 거겠죠. 그래도 이제 학교랑 너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인지 알림문의 그 한켠에 그 친구의 만화를 싣고 싶은 거야, 학교에서는. 혹시 그러다가 학교에 나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후진호한테 부탁을 좀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후진호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막 이러는 거야. 또 겉으로 센 척을 또 하는 거지. 별로 상처 안 받은 척. 난 원래 만화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느낌으로. 사실 그게 너스레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자신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누가 어떤 만화가 실리든 내 만화가 더 재밌을걸? 나는 꿀릴 게 없어. 이런 느낌인 거지. 자신감이 넘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제 허락을 해요. 근데 진짜 이 장면에서 너무 훌륭한 게 그 특유의 느낌을 너무 잘 살렸어. 그 약간 예술병 걸려있는 그 친구들의 특징을 너무 잘 살렸어. 약간 특히 어떤 거냐면은 그 후진호 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근데 되게 낯빛이 되게 어둡고 약간 뭔가 좀 절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초등학생의 얼굴처럼 절대 안 보이는 그런 얼굴이야.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예술하는 애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그 사회성이 약간 좀 결여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말하는 거가 좀 툭툭 내뱉고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고 남한테 말하는 거 그런 거에 큰 신경 안 쓰는? 근데 이게 제가 남을 욕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공감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만화가 너무 잘 표현하고 연기를 너무 잘해. 그런 식으로. 여튼간에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후진호는 아쉽긴 하지만 뭐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부터 교내 알림문에 그 다른 아이의 쿄모토라는 아이의 만화가 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림문을 다 나눠줬으니까 그걸 후진호도 봤겠죠. 딱 보는데 입이 딱 벌어지는 거야. 이게 막 충격과 공포인 거지. 왜냐? 너무 잘 그려. 사실은 이 후진호라는 친구는 사컷 개그 만화를 잘 그리는 친구예요. 사실 이미 아이디어도 좋고 그림도 잘 그려. 초등학교 4학년 치고는. 근데 옆에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그 쿄모토라는 친구는 객관적으로 봐도 이미 수준급이야. 그냥. 일반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대생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를 좀 아득히 넘어선 완전 재능충의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림 실력을 가진 그림이 내 만화 바로 옆에 실리니까 1대1로 바로 비교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안이 벙벙해진 거야. 나는 분명 이 학교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아이였는데 어디서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애가 나보다 훨씬 잘 그려봐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엄청 크게 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약간 반의 애들도 약간 수근수근 하는 게 들리잖아. 야, 이 만화 뭐야? 멋있다, 되게 잘 그린다 이러면서 야, 후진호 너보다 잘 그리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도 막 들리는 것 같고 그런 식인 거야. 근데 그 만화는 사실 그 쿄모토란 친구가 그린 만화는 재미있는 만화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러니까 풍경화 같은 거예요. 배경 같은 걸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학교에 저녁 노을이 져 있는 약간 쓸쓸한 풍경
혹은 텅 비어있는 복도 막 이런 장면들인데 아마도 쿄모토가 언젠가 학교에 왔을 때 봤던 아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 학교에 왔을 때 봤던 그런 장면을 자기가 그린 것 같아. 보니까 약간 감정 같은 것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림에서 재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예술적인 느낌이 드니까 이 후지노라는 애가 딱 보면서 사이즈가 딱 나오잖아. 아, 얘는 내가 못 이긴다. 레벨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사실은 그 반 애들은 그 만화를 보면서 그냥 잠깐 정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큰 신경은 안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림 뭐 남이 그린 거 잠깐 재밌게 봤다가 좀 있으면 잊어버리잖아. 애들이 원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후지노란 친구는 자의식 과잉이 있는 친구란 말이야. 나는 만화가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친구니까 아티스트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막 현실이 왜곡돼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친구들이 내 욕을 하는 것 같고 막, 야 쿄모토라는 애 그림 실력 보니까 후지노 그림 실력은 별것도 아니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욕하는 느낌으로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이 내 욕을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지 얘가. 그래가지고 승부욕이 엄청나게 끌어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재밌는 만화를 그리는 데서 만족을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동네에 이제 서점을 가. 그래서 이제 인체 데생, 인체 드로잉 이런 책 같은 걸 사가지고 막 미친 듯이 그림을 막 그리는 거야. 그때부터 공부도 이제 뒷전이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않고 이제 맨날 그림만 그리는 거야. 학교에서는 공부 안 하고 맨날 끄적끄적거리고 있고 집에 가서도 계속 방에 박혀가지고 막 그림만 그리고 있고 시간이 이제 계속 흘러가지고 교내 알림문 그 만화도 계속 연재를 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연습 드로잉 노트가 있는데 막 쌓이는 장면들을 연출적으로 보여줘요. 시간이 막 흐르고 있고 이 친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그런 연출로 빠르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4학년에서 6학년이 되는 그런 2년간의 기간 동안에 그림을 많이 잘 그리게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후주노란 친구가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에 그 쿄모토란 다른 친구는 놉니까? 걔도 그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간극이 안 줄어드는 거야. 갭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후지노가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노력을 막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이제 중학교에 진학할 그런 나이가 된 거죠. 사실은 그게 별게 아니지만 어른인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또 초6들은 또 초6만의 세계가 있잖아. 나름대로 또 중학교라는 아주 새로운 세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어린애 티를 막 벗으려고 하고 있는 노력하는 그런 애들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지노라는 친구는 계속 그냥 그림만 계속 그리고 있는 거야. 책상에 머리 박고 이제 계속. 친구 어떤 애가 와가지고 그런 후지노한테 말을 막 걸어요. 얘 후지노 우리 좀 놀자. 그림 좀 그만 그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후지노가 이제 듣는 채 마는 채 하는 거지. 그림만 계속 그려. 됐어. 나 그림 그려야 돼. 이러면서. 친구가 이제 근데 약간 툭 치듯이 말하는데 그게 약간 되게 파고드는 말인 거지. 너 중학교 올라가도 계속 그림 그릴 거야? 언제까지 그림 그릴라 그래? 중학교 가서 계속 그림 그리고 있으면 애들이 오타쿠인 줄 알고 안 놀아줄걸?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후지노란 이 친구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왜냐면은 자기는 이렇게 아티스트고 계속 진화하는 그런 단계인 사람이니까 사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든지 무슨 예술하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밖의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든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내가 성장하는 게 더 우선이니까. 그래서 세계는 막 진화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계속 그대로인 거지. 그래서 몰랐는데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진짜 현실이랑 그림 중에서 뭘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걸 좀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지. 또 왜냐면은 집에 가서 또 어느 때랑 똑같이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데 언니가 있어. 후지노의 언니가. 언니가 후지노 들어갈게 하면서 방문 앞에서 이제 대화를 좀 하는데 언제까지 그림 그리려 그래. 부모님도 말씀 안 하시지만 엄청 걱정 많이 하신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 내가 다니는 가라테 도장 나와. 너도 먹고 살 거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그림 그리느라 열중하는 모습만 보여주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슬슬 위기감이 들고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계속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던 어느 날에 교내 알림문을 받게 돼요. 평소랑 똑같이 그냥 받아가지고 뒤로 넘기려고 하는데 알림문을 계속 보게 돼. 내가 그린 그림, 그리고 쿄모토란 친구가 그린 그림이 나란히 이렇게 있죠. 여느 때랑 마찬가지로. 내 그림을 내가 객관적으로 좀 보게 된 거야. 옛날에 비하면 훨씬 잘 그리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그 그림 보니까 이거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그런 거를 현실을 좀 크게 느끼게 된 거지. 그냥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그걸 느끼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애가 탁 식어버린 거야.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림에 대한 열정이. 그래서 눈이 약간 살짝 동공이 약간 풀린 것 같은 그런 얼굴로 변해요. 그 뒤에 있던 애가 야 후진호 뭐 하는 거야? 알림문 빨리 줘. 그랬더니 이제 얘가 생각하다가 자 하고 맞다.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런 식으로 후진호가 먼저 말을 걸어. 근데 걔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거든. 맨날 그림만 그리느라 친구랑 노는 것도 안 하는 친구였거든. 뒤에 있던 애가 깜짝 놀라지. 진짜? 그러자! 이러면서 이제 약속을 또 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더 이상 안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교우 관계도 좋아지고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들도 많아지고 다 되게 행복해지는 거야. 내 꿈만 포기하면. 내 꿈만 포기하고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면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풍부하고 되게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걸 내가 느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이 그림 쪽으로는 마음을 좀 식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연기를 공부하고 있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체능 쪽에서 뭔가 하시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순간들이 무조건 오거든.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행군이야. 사실 예술에 정답이 없고 끝이 없으니까 나는 계속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술을 하는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길인데 옆에 남들처럼 사는 길을 딱 보면은 너무 쉽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내 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점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순간이 오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순간에 영화에서 장면이 이제 후진호의 얼굴, 가족들이랑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그때 후진호의 얼굴을 딱 가까이 보여줘요. 근데 약간 그 눈빛이 공허해. 뭔가 아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애가 표면적으로는 행복한 척을 하고 있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는 포기하지 못한 그 꿈에 대한 열망이 약간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6학년 초반까지는 만화를 그리다가 이제 알림문에 실리는 그 만화도 더 이상 안 그리게 됐어. 그리고 이제 만화는 어느새 졸업식 날을 보여줍니다. 졸업식이니까 이제 교실에 이제 칠판에 축 졸업 뭐 잘 지내 막 이런 게 막 써 있어. 그런 데에서 이제 졸업장을 다 받고 막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 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담임 선생님이 후진호를 또 교무실로 불러요. 네 선생님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야. 저기 후진호 이거 졸업장인데 사실은 이게 얼굴도 몇 번 본 적 없는 내가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가 알림장에다가 만화를 같이 그렸었으니까 이 졸업장 건네주는 게 어떠니?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졸업장을 좀 건네줘라. 그 큐모토란 친구한테 학교 안 나왔으니까. 그런 걸로 부른 거지. 근데 이제 이게 후진호 입장에서는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아요. 왜냐면은 걔가 잘못한 건 아니지. 걔는 잘못이 없죠. 근데 걔가 너무 잘하는 걸 보면서 내가 내 꿈을 이제 포기한 입장인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졸업장을 갖다 주는 게 좋진 않잖아. 근데 이제 얘도 그냥 이제 그림에 대한 열망도 없고 하니까 알겠어요 이러고 이제 졸업장을 받아가지고 큐모토라는 그 친구의 집에 가기로 합니다. 이제 그 친구가 사는 곳은 단독주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그런 2층의 일본 구조의 집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대문에다가 노크를 하고 계세요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여러 번 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혹시 하는 마음에 문을 한번 당겨보는데 찰컥 하고 그냥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열리잖아 이거 해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졸업장을 뭐 놓고 오던지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 들어가서 이제 저기요, 졸업장 건네주러 왔는데요 했는데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어. 집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이제 없나 보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 안쪽에서 뭔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가 있는 거지. 누가 있는데 이제 없는 척을 하고 있는 거지, 안에서. 그래서 이제 뭐야, 누가 있잖아 하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 이제 실례합니다 이러고 이제 들어가. 그래서 이제 처음 가는 집이니까 구조 같은 걸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복도가 이제 나 있고 하니까 복도로 한번 쓱 가보고 이제 두리번 하는데 이 바닥 쪽을 쫙 보니까 이게 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짧은 복도예요. 근데 거기에 드로잉 스케치북이 수십 권이 양옆으로 쌓여 있는 거야. 누가 봐도 거기가 쿄모토가 지내는 방인 거죠. 굳게 닫혀 있어서 모르겠지만 겉에 있는 그 드로잉 노트를 봤을 때 걔네 집이 맞는 거지. 근데 이제 우연히도 후지노가 쓰던 그 드로잉 노트랑 같은 노트를 걔도 썼는데 나름대로 걔도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몇십 권을 했단 말이야, 후지노도. 근데 걔는 그거에 한 너다섯 배는 더 쌓여 있는 거예요, 밖에. 그러니까 걔도 사실은 천재는 아니었던 거지. 노력을 굉장히 더 많이 하는 친구였던 거지. 왜냐면 후지노는 학교를 다녀야 되지만 얘는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 시간 동안 그림을 더 열심히 그렸겠죠. 그래서 막 쌓여있는 게 보여. 그래서 여기가 그 친구 방이겠구나 해가지고 졸업장을 이제 올려놓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 종이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건 만화 그 용지인 거야. 이제 그거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학교에 보내면은 교내 알림문에 그 만화가 실리는 식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연히도 그냥 복도에 하나가 딸랑 떨어져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보자마자 그냥 그 후지노란 친구가 생각을 않고 그냥 필통을 꺼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림을 슥슥슥슥 그려. 자기가 이제 옛날에는 그림을 많이 그렸었으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채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막 그림을 그리는데 4컷 만화예요. 4컷 개그 만화인데 첫 번째 칸에는 이제 어떤 응원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나와라 나와라 이러고 있고, 두 번째 칸에는 또 다른 응원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막 응원하고 있어. 세 번째 칸에는 그 쿄모토의 집이 보여요. 근데 그게 막 위에 플랜카드가 막 이렇게 있는데 뭐 일본 제일 히키코모리 대회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어. 그러니까 한쪽에선 나와라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세계 최고의 히키코모리를 가리기 위한 대회였기 때문에 막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마지막 컷에는 쿄모토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골의 모습이 있어. 결국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혼자 쓸쓸하게 죽어있는 쿄모토의 해골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만화로 빗대가지고 쿄모토가 어떤 처지인지를 뭐랄까 디스 배틀을 하는 거지. 힙합으로 치면은 디스 만화를 그린 거지, 그 친구에 대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그려버린 거지. 그래서 정신을 번뜩 차려요. 내가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지? 하고 가야겠다 이러고 졸업장을 놓고 딱 가려고 하는데 이 만화 종이를 놓쳐버려. 그래서 하다가 종이가 슝슝 하다가 그 방문 틈 밑에 있잖아. 거기에 슝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안엔 쿄모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디스 만화니까 이게 보면 얼마나 쪽팔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해가지고 졸업장을 빨리 놓고 그냥 가버려.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가듯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요. 그래서 집 밖에서 이제 자기네 집으로 걸어가는 종종 걸음으로 해가지고 막 걸어가는데 멀어져가는 그 쿄모토의 집에서 누가 갑자기 잠시만요 이러면서 확 뛰어나와. 어떤 되게 머리가 덥수룩하게 있는 애가 그 일본식 그 있죠, 그 한텐이라고 하나? 그 전통 약간 집에서 입는 솜옷 있잖아. 그걸 입고 되게 편한 복장으로
신발도 안 신고 뛰쳐서 나오는 거야. 애가. 그래서 막 뛰쳐나와가지고 저기 후진호 선생님 이러면서 막 뛰쳐나와. 그래서 이제 후진호가 그 소리를 듣고서 딱 멈추게 되죠. 쿄모토가 뒤에서 막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이 후진호한테 자기의 막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거야. 사실은요, 제가 후진호 선생님 굉장히 존경해왔습니다. 완전 팬이에요. 혹시 사인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애가 히키코모리고 맨날 박혀서 그림만 그리는 애니까 말이 되게 서툴러요. 되게 약간 오타쿠의 말투로 이제 자기 감정을 조리 있게 표현하진 못하고 감정이 더 말보다 앞서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말을 막 하는 거야. 근데 막 사인을 받고 싶어 하는데 뭐 종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받을 데가 없잖아, 사인을.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그 한텐의 등에다가라도 사인을 좀 해달라. 여기라도 해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마침 또 후진호는 학교에 갔다가 오는 길이니까 가방이 있었으니까 그 필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마카 있지. 두꺼운 보드 마카 같은 거 꺼내가지고 자기 이름을 크게 써줘요. 그 등에다가. 근데 사인을 받으면서 이제 걔가 말하는 거야. 쿄모토가. 등을 대주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선생님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특히 어느 월에 어느 주에 그렸던 만화가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그림 실력이 확 좋아지셨죠. 하면서 막 줄줄줄줄 외는데 얘는 이제 사인을 해주면서 어안이 벙벙한 거야 이제. 왜냐면은 나는 얘가 천혜의 그런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애고 얘 때문에 내가 꿈을 접었는데 얘는 나한테 팬이라고 하고 선생님이라고 하고 사인을 받고 싶다고 하고 하니까 근데 행동거지가 봤을 때 거짓말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어안이 좀 벙벙하고 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인을 받다가 큐모토가 이제 멈칫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 왜 6학년이 되고 나서는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으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후진호가 이제 약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걔를 계속 보다가 약간 얼굴 하나 안 바꾸고 계속 말을 해요. 사실은 만화 공모전에다가 내 만화를 구상하고 있었어. 그냥 그림을 때려쳤다고 하면은 멋이 안 나니까 사실은 더 큰 걸 준비하느라고 이 알림 학교에서 하는 그런 자그만한 거는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해. 막 더 큰 도약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랄까? 막 이러면서 으스대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원래는 그림을 안 그리기로 했는데 얘 반응을 보니까 마음이 또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쿄모토가 눈이 확 밝아져. 그러면서 하면서 엄청 홍조가 막 오르고 저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제발요 너무 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해. 그랬더니 이제 얘가 또 으스대는 거야. 천재병이 돋아가지고 후진호가 그게 사실은 머릿속으론 다 구상해놨는데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옮기면 되는 단계랄까? 완성되면 보여줄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으스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멋지게 싹 뒤돌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야. 이제 뒤에서는 이제 쿄모토가 그런 걸 모르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막 뒤에서 막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막 인사를 하고 있고 왜냐면 또 이제 비가 슬슬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얼른 이제 집에 가기로 한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가는데 후진호가 그냥 평범하게 가요. 생각이 되게 복잡한 것처럼 평범하게 가. 그러다가 집으로 점점 가느라고 논길로 막 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걸음이 점점 빨라져.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감출 수가 없는 거지. 너무나도 내 작품을 좋아하는 애독자를 내 눈앞에서 봤으니까 너무 기쁜 거지. 나중에 집으로 가는 그 논길에서는 거의 춤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손발을 막 이렇게 내저으면서 막 가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막 바닥에 물도 한번 고인 거 탁 한번 치고 막 하다가 발이랑 손이 같이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냥 그 정도로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집으로 막 뛰어가다가 집에 갔을 때는 이제 씻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물에 젖은 채로 그냥 책상에 가가지고 그림을 막 그리는 거야. 그때부터는 허풍 반 그리고 그 친구한테 보여주는 용도 반 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생각해왔던 그 만화를
정말 그리기 시작한 거죠. 다시 이제 만화 작가의 꿈을 다시 꾸기로 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그래도 스포일러가 없는 스토리 리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많은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으니 영화를 보고 오실 분들은 멈추시고 보고 오시면 됩니다. 다만 정말 보셔도 후회 없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워낙에 이제 후지노는 사실 효모토에 비해서 그림을 못 그린다 뿐이지 얘도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야.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인물 드로잉 있지. 사람의 동작이나 표정 이런 거를 깊숙이 판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만화를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효모토라는 그 친구는 배경 드로잉에 심취해 있는 애야. 그래서 원래 교내 알림문 거기에다가도 사건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배경화를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그렇게 스토리에 대한 거 그리고 막 인물에 대한 걸 잘 그리니까 나머지 한 명이 배경을 그려주면은 아주 완벽한 콤비잖아. 그러니까 둘이 이제 콤비를 결성해가지고 진짜로 만화 공모전에다가 내 만화를 이제 그리기로 한 거지, 둘이서. 그래서 이제 학교가 끝나면은 후지노의 방에 이제 가면은 후지노 방에 어느샌가부터 이미 쿄모토라는 애가 배경 막 작화를 막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콤비로 둘이 활동하는 모습을 짧게 영화에서는 스틸컷 안 움직이는 장면으로 보여줘요. 장면들을. 뭐 사계절 내내 다 지나가도록 그림만 계속 그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되게 막 황량하고 칙칙하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의 어떤 그런 순간들처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그렇게 막 돈이 먼저고 뭐 생활고가 먼저고 이런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내 인생과 시간을 갈아바쳤던 그런 순수하고 맑은 시간들이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럴 땐 더더욱이 어른들만큼 삶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더더욱이 아주 순수한 열정의 에너지를 연료로 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청춘의 모습을 만화가 싹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둘이 1년 동안 열심히 만화를 그려가지고 단행본 하나 정도의 양을 완성했어. 단편 정도의 양을. 그래가지고 이제 공모 출품작을 완성해가지고 도쿄에 가요. 소년점프 잡지사 있잖아요. 원피스 연재되고 그런데 거길 가가지고 이제 이걸 딱 보여줘. 그랬더니 편집자가 그걸 딱 보더니 야 이거 정말 너네 중학생인데 이런 걸 그렸단 말이야? 하면서 되게 놀라지. 왜냐면은 되게 뛰어나니까. 야 이 정도면 틀림없이 가작은 분명히 당선되겠는걸?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제 편집자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출품을 하게 됐고 시간이 지나서 그 쿄모토랑 후지노가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잡지 코너에 가가지고 소년 점프 그거를 딱 펼쳐보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워낙 시골이고 하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잡지사에서 우리 만화가 순위권에 실렸는지에 대한 그런 앙케이트 조사표를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가지고 보는 거죠. 두근두근 하면서 딱 펼쳐보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입선을 하게 된 거야. 상금으로 100만엔, 1000만원을 타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둘이 뛸 듯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탄 그 상금을 각자 반반씩 나누고 통장도 만들고 이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뭐 자랑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근데 이제 후지노가 쿄모토한테 이제 10,000원, 그러니까 10만원이죠. 10만원을 인출한 걸 딱 보여줘. 현찰로 쫙 해가지고 야 우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상도 탔는데 가가지고 시내 가가지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자 해가지고 걔를 쿄모토를 끌고 시내로 이제 어느 날 가게 돼. 둘이 약간 데이트하는 그런 느낌처럼 보여줘요. 막 손도 잡고 막 뛰어가고 막 그런 것들.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쿄모토는 사실 은둔형 외톨이였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고 시내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처음이었던 친구였어. 그래가지고 너무 신명나게 노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죠. 영화관도 가서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뭐도 하고 하면서 막 신나는 하루를 보내. 근데 이제 그래봤자 중학생이기 때문에 둘이 그렇게 하루 종일 막 플렉스하면서 놀아도 5만 원밖에 안 썼어.
그래서 이제 다시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을 타고 둘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쿄모토가 약간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지. 후진호, 너무 고마워. 나는 사람이 무서워서 집에만 있었던 거였거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림만 그렸던 거였고. 근데 네 덕분에 밖에 나올 수 있었어. 네가 날 세상 밖으로 꺼내준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우정이 점점 더 돈독해지고 시간이 다 흘러서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계속 콤비로 지내. 그러면서 한 6개 정도의 단편을 다 완성을 시켜서 호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지사에서는 이제 편집자를 통해서 얘네 이제 프로 데뷔를 시켜라. 이런 식의 이제 오더가 내려진 거야. 그래서 이제 후지노랑 쿄모토가 도쿄에 가서 소년점프 그 편집장이랑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기쁜 소식이다. 너네 이제 단독으로 연재를 하나 할 수 있게 됐어. 축하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후지노가 너무 기뻐하지. 정말요? 너무 꿈꿔왔던 순간인데 너무 감사해요. 그랬는데 옆에 쿄모토는 약간 표정이 좀 떨떠름해. 약간 그래 기쁘네 막 이런 식이야. 별로 안 기쁜 거죠. 이제 시골로 돌아가는 그 길에 집에 가는데 둘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게 돼.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그런 논밭에서 나무 아래에서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이제 쿄모토가 이제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랑 그때 봤던 서점에 가서 봤던 책 중에서 배경 드로잉의 세계란 책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너무 완전히 매료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미안하지만 연재보다는 미대에 진학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원래도 배경 드로잉을 좋아했던 친구인데 그런 더 넓은 세계를 보니까 눈이 더 트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가겠다 말을 해요. 근데 후지노가 이제 그걸 보고 쿄모토한테 그래 여태까지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응원해주는 게 아니라 저주를 험담과 저주를 막 해. 왜냐면은 방어 기제인 거지.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 여태까지 거의 6년 동안 계속 콤비로 활동해 왔는데 갑자기 이제 혼자서 하게 됐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스토리랑 인물 이런 걸 다 후지노가 그렸기 때문에 배경은 다른 사람을 맡겨도 돼요. 배경이 그 만화를 좌우하는 그런 큰 요소는 아니잖아, 사실은. 물론 중요하지만. 상관은 없지만, 이제 얘는 이제 내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얘는 나의 너무 좋은 친구고, 친한 친구지만, 동시에 내 밑에서 약간 좀 도와주는 친구? 이런 느낌인 거지. 왜냐면은 얘도 결국은 한 명의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짱, 너는 나보다 아래. 이런 식의 생각이 얘는 있는 친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내 부하가 내 품을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보내기가 싫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험담을 막 하는 거야. 너 있잖아.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 무슨 혼자 나가겠다는 거냐? 너 나가서 편의점 가가지고 말도 못 걸어가지고 물건도 못 사는 주제에? 막 이러면서 네가 퍽이나 대학을 가겠다. 막 이러면서 온갖 험한 욕을 다 하는 거야. 이제 더불어서 이제 말하는 게 나랑 같이 이 만화 연재하면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꾸짖는 거야, 걔를. 친구인데 사실은 친구가 아닌 느낌인 거지, 뭔가. 이제 그 말을 들은 쿄모토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미안해서 흘리는 거야. 왜냐면 얘는 너무 착하거든요, 애가. 후지노는 분노하지만 자기의 친한 친구이면서 어시스트인 친구가 떠나가는 거에 분노하지만 얘는 정말 내 친한 친구를 배반하고 내가 내 길을 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진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갈라지려고 하는 거야. 너 없이는 내 스스로 뭘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더 이상 너한테 의탁을 하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둘이 이제 그날 이후로 해산을 하게 돼요. 쿄모토는 예정대로 미술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고 후지노는 이제 다른 어시스트를 구해가지고 배경을 그리게 시켜. 그래서 이제 프로 작가로 이제 연재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스포일러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오실 분들은 여기서 멈추시고 마지막 경고예요. 보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만화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처음에는 후지노가 했던 그 연재 만화가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아. 사실 모든 신진 작가들이 처음에부터 인기가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연재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점점 이제 팬층들이 생기더니 나중에 한 6권, 7권 나왔을 때는 이제 하이를 빡 찍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완전 인기 만화 작가의 대열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주 인기 만화 작가까지는 아니지만 떠오르는 초신성 이런 느낌으로 이제 등단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이제 집에 방 한 칸에 좁게 모여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막 오피스텔 같은 곳인 것 같아. 막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집 있잖아.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뒷모습을 보여줘요. 옛날에는 이제 만화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그런 아이였겠지만 이젠 약간 작업량과 퀄리티, 속도 막 이런 것들도 중요해진 그런 프로 작가가 된 거지. 이제 막 대화를 누군가랑 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림을 막 그리고 있고 옆에다가 TV를 틀어놓고 있고 핸드폰은 스피커폰을 해놓고 편집장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무슨 얘긴가 좀 보면은 새로 온 어시스트 있잖아요. 네, 뭐 실력은 좋은데 아시잖아요. 손이 느려가지고 이러면은 연재 되게 방해되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심드렁하게 그림 그리면서 말하는 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시스턴트를 바꿔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네, 무리한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전화를 다 끊고 근데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림 그리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의뢰 그렇듯이 뭘 하나 틀어놓고 집중하니까 이거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틀어놓고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걔는 뉴스를 틀어놓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근데 막 작업하다가 뉴스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평소랑 다르게 시선이 가잖아요. 그래서 귀를 좀 쫑긋하게 되는데 아나운서가 긴급 속보입니다 하면서 뭔가 하는 게 들리는 거야. 일본 어디 현에 있는 모 미술대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고가 발생했다는 긴급 속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걸 들으니까 애가 그림 그리다가 표정이 싹 굳는 거야 이제. 왜냐면 그 대학교가 큐모토가 진학한 대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넓고 하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싶지만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애가 당황해가지고 핸드폰을 딱 켜가지고 엄청 빨리 전화 앱에 들어가서 쿄모토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막 걸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그때까지도 쿄모토랑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였으면 그냥 최근 통화 목록에서 걔를 찾을 수 있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참 내려가지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이제 전혀 그 뒤로는 왕래가 없이 지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쿄모토의 번호를 찾아가지고 막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러고 다시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야. 오는 거야. 그래서 했는데 쿄모토가 아니고 엄마야. 그래서 네 엄마 여보세요 왜요? 했는데 그때 영화가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다 바뀌면서 배경이 좀 검어지고 되게 당황하는 이제 후지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용이 이제 음소거기 때문에 안 들리지만 아마도 그 사고가 발생해서 큐모토가 뭔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엄마한테 전해 듣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장례식장에 걸려있는 영정사진의 모습인데 그 걸려있는 사진은 큐모토의 사진입니다. 워낙 큐모토가 히키코모리였던 데다가 이제 그 친구의 부모님도 한 번도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예 사회로부터 그냥 완전 그냥 고립된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이라 할 것도 되게 좁고 아무도 없어요. 옷도 그냥 뭐 별게 없고 그냥 되게 수수하게만 있는 거야. 아무도 온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마치. 거기서 이제 후지노가 검은 색깔 상복 비슷한 옷을 입고 이제 조문을 와가지고 정신이 나간 거지. 이제 얼이 나가가지고 이제 막
감정이 없는 것 마냥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비틀비틀 나가는 거야. 이제 쿄모토가 있던 그 예술대학교에 괴한이 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2명 정도의 사상자를 낸 사건인데, 사실은 쿄모토가 뭐 잘못을 해가지고 사고를 당한 건 아니고, 그 남자애가 예대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약간 무슨 환청? 막 이런 걸 겪는 거야. 애가 너무 예술에 몰두하다 보니까 누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했다, 이런 식의 어떤 피해망상에 잡혀가지고 보이는 예대생이면 누구든지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해쳤던 거야. 그러다가 체포를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나쁜 사람 하나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애가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던 거지. 이제 후지노가 되게 허탈하고 하니까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쿄모토가 살던 그 집에 한번 가봐요. 초등학교에 지냈던 그 집 그대로 살고 있었어. 빈집이죠. 껌껌하고 이제 밤이니까 조용하고. 근데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또다시 또 문을 또 열고 들어가요. 여러 가지 추억들이 복잡하게 오고 갔겠죠. 처음 그 집에 왔을 때 그런 느낌 같은 거, 뭐 같이 꿈을 키웠던 그 시절들, 막 이런 거에 대한 게 막 떠오를 테니까 복잡한 표정으로 복도를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또 그 쿄모토의 방문 앞까지 오게 돼. 여전히 그 문 앞에는 배경 드로잉 이런 책들이 그대로 쌓여있는 상태였죠. 그런 책들 사이에 가장 문 가까운 쪽에 뭔가 하나가 올려져 있는데 소년점프인 거예요. 그 후지노란 친구가 그 잡지에다가 연재를 하고 있었거든. 그게 이제 올려져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후지노는 그걸 보면서 계속 멍한 표정이야. 그냥 계속 그냥 너무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뭐 감정이 잃은 사람인 것처럼 이제 망연하게 이제 그 잡지를 내려다 보다가 이제 한번 탁 펼쳐보는 거야. 내가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연재되고 있는 그 잡지, 그런 것들을 막 보면서 뭐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넘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딱 봤을 때 쿄모토가 후지노가 성공하는 걸 계속 봐왔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그 잡지가 있던 거였겠지. 방문 가장 가까이서. 미안했을 거고, 또 본인은 나름대로 착한 사람이니까.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도 내가 도망친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고 하니까. 근데 이제 후지노는 이제 계속 만화책을 넘기고 있는데 어떤 뭐가 하나가 팔락 하면서 그 잡지에서 착 나와. 바닥에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싹.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봤을 때 이 영화가 그 망연한 후지노가 워낙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하니까 자기의 마음이나 사고방식 같은 게 현실에 좀 투영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처음 쿄모토 집에 왔을 때 있잖아. 초등학교 4학년 때. 졸업장을 건네주려고 그때 왔을 때 그렸던 그 그림 있잖아. 그 사건 만화. 그게 내 앞에 떨어진 거야. 잡지 사이에 껴있던 거죠, 그게. 왠진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그림이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뭐였냐면은 나와라, 나오지 마라,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었잖아. 그래서 히키코모리가 돼가지고 쓸쓸히 집에서 해골로 발견된 쿄모토에 대한 디스 만화였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니까 후지노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였어. 내가 쿄모토를 집 밖으로 꺼내지만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나는 왜 맨날 바보같이 내가 뭘 한다고, 만화 그리는 게 뭐라고 이게, 하면서 가만히 잘 지내던 애를 밖으로 불러가지고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주저앉아 애가 털썩. 그 이제 막 추억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동안 뭐 같이 여름이 돼도 겨울이 돼도 막 방에서 그림 그렸던 추억들, 그런 막 생글생글하게 빛나던 학창시절들의 그런 기억들이 막 지나가. 그러다가 이제 그 사건 만화를 다시 부여잡고 있으니까 나를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후지노가. 내가 이딴 만화가 뭐라고, 이딴 만화 안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막 찢어버리는 거야. 막 찢다가 날아가요, 한 페이지가. 한 칸이 싹 날아가. 그러면서 그게 그 쿄모토의 방문으로 또 슉 들어가 버려.
그러면서부터 이제 좀 장면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 만화 한 칸이 문 밖에서 슉 들어오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시점이 바뀌는 거죠. 방 밖에 있던 모습이 아니라 방 안에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배경이 밝아. 분명 밤이었거든 아까는. 밝고 되게 뭐 여름 같기도 하고 되게 뭔가 만화 하나가 싹 오는 거를 누가 집어요. 누가 집냐면은 쿄모토야. 쿄모토인데 어른의 쿄모토가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때 막 그런 어렸을 때 모습의 쿄모토인 거야. 마치 미래에서 과거로 그 만화가 전해진 것처럼 연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왔냐면은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컷이 한 칸이 그게 하필이면 그게 들어온 거지. 쿄모토가 뭐지 이게? 하면서 보는 거지. 나오지 말라고? 귀신인가? 뭐 이렇게 이제 무서워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막 이게 뭐지? 보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밖에서 계세요 하는 게 들리는 거야. 후지노의 목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시간이 과거로 돌아가서 후지노가 졸업장을 건네주러 왔던 그 시간으로 시간이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걔는 봤잖아. 쿄모토는 나오지 마라 라는 그거를 신의 계시인가 싶어가지고 애가 입을 틀어막고 아무 소리도 안 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거기서 그런 걸 모르고 소리를 냈어야지 후지노가 알고 얘네 문 앞에 와가지고 네컨 만화를 그리면서 서로가 만나게 되는 그런 얘기였던 건데 얘가 그 만화를 보고 아무 소리도 안 내.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후지노가 또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 이거 졸업장인데 놓고 갈게요 이러고 창문을 탕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영화가 만약에 그때 후지노를 안 만났다면 하는 식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흘러가는 거야. 영화가 다시 그때부터. 연출이 기가 막히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둘은 영영 만나지 않고 친하지 않은 사이로 남아가지고 각자의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정방향 같은 그런 느낌의 속도로 가는 건 아니고 되게 좀 축약된 느낌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원래 후지노는 그날 쿄모토를 만났기 때문에 만화가의 꿈을 다시 꾸기로 했던 거였잖아. 근데 쿄모토를 안 만났으니까 그대로 만화가의 꿈을 접고 쿄모토는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 그림을 계속 박혀가지고 집에서 그리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원래는 후지노랑 같이 밖에 시내를 구경하다가 봤던 서점에서 배경 드로잉의 세계라는 그 책을 딱히 후지노랑 가지 않았어도 우연히 자기가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보게 돼. 그러면서 깊은 감명을 또 받게 되고 그때부터 쿄모토는 다시 대학 진학을 꿈꾸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간에 후지노를 안 만났어도 얘는 미술대학교에 진학할 운명이었던 거지 얘는. 그래서 이제 미대에 진학을 했어요. 어느샌가 이제 훌쩍 커가지고 이제 미대의 작업실처럼 보이는 데서 엄청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쿄모토의 뒷모습을 영화가 보여줘요. 근데 문을 그리고 있어. 자기 세계에서는 이 문 밖에 나오는 게 되게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작품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아티스트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잠시 쉬려고 이제 쿄모토가 텅 비어있는 강의실의 복도에 의자에 나와가지고 한숨 돌리면서 하면서 음료수를 들고 이제 마시고 하면서 이제 잠깐 환기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이제 막 숨을 돌리고 있는데 저 문 밖에서 뭔가 찰가당 찰가당 이런 뭔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문의 사내가 대학교의 그 건물에 들어옵니다. 한 손에는 곡괭이 같은 걸 들고 있어. 이제 그날이 오게 된 거죠. 사고가 벌어졌던 그날이. 그러면서 이제 영화 밑에는 자막처럼 뭔가 신문 기사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줘요. 뭐 땡땡년 땡땡월 피의자 땡땡땡이 땡땡대학교 땡땡 부속 건물로 들어간다. 피의자는 자신의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땡땡대학교에 흉기를 든 채 난입했다. 그는 미대생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하려고 했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밑에는 내용이 나오고
영상으로는 그날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치 뭔가 막 재현 드라마를 하는 것처럼 그대로 그 내용대로 내용이 진행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이제 쿄모토가 쉬고 있는 걸 보고 완전 정신이 나간 상태죠. 그래가 이제 눈에 초점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너 네가 내 그림 도용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쿄모토가 네? 어떤 거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남자애가 이제 아랑곳 않고 이제 네가 내 그림 뺏어간 거잖아 이러면서 곡괭이를 팡 하고 휘둘러. 처음에는 곡괭이질을 헛질을 해가지고 의자에 그게 딱 박혀. 그래서 이제 안 빠지니까 이러면서 막 곡괭이를 막 빼려고 하는데 쿄모토는 그때 막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도망을 못 쳐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반응을 제대로 못 하는 거지. 아마 실제로도 쿄모토가 그러다가 꼼짝없이 사고를 당한 게 아닌가 싶고, 그 헛질을 해가지고 의자에 박혔던 곡괭이를 그 남자애가 다시 빼들어. 그래서 다시 이제 쿄모토한테 막 휘둘러가지고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갑자기 문을 쾅 열고 달려와가지고 그 남자애한테 날라차기를 해서 남자애를 날려버려. 알고 봤더니 그게 후지노인 거야. 후지노가 연재하던 그 샤크킥인가 하는 그런 만화의 멋진 주인공처럼 괴한을 날려버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촥 보여줘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도 너무 세게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다리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은 종료가 됐고 119가 와가지고 후지노를 들것에 들고 실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후지노가 이전에는 이제 만화를 그리느라고 아티스트병에 걸려가지고 되게 막 툭툭 내뱉는 그런 되게 사회성이 부족한 말투를 쓰는 그런 친구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되게 쾌녀야.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런 느낌 있죠. 되게 부침성 좋은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연기를 되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들것에 막 실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구급대원한테 막 상황을 막 설명하는 거야. 무용담을 막 펴는 거죠. 사실은 제가 요 근처에 있는 가라타 도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아침 운동 겸에 조깅하려고 대학교를 쭉 돌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뭘 들고 누굴 막 공격하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냅다 날라차기로 그냥 날려버렸죠. 막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풀고 있는 거야. 실려가는데도 본인이. 그 모습을 멀리서 보다가 큐모토가 용기를 내가지고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거야. 이제 후지노한테. 서로 이제 모르는 사이죠. 다른 세계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제 후지노한테 저기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이 은혜를 꼭 갖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마치 번호 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후지노가 이제 네 물론이죠 이러고 휴대폰을 딱 줘. 그랬더니 이제 휴대폰을 받았으니까 그 자기의 번호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름도 써 있는 거야. 근데 후지노라고 적혀 있는 거지. 근데 후지노라는 그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 아닌가 봐 일본에서. 그걸 보고 쿄모토가 후지노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후지노는 제가 선생님이요? 막 그런단 말이지. 근데 걔가 이제 아랑곳 않고 되게 신나가지고 막 말을 막 거는 거야. 그 초등학교 때 혹시 만화 그리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 만화 그렸었는데요. 이러면서 막 아른 체를 막 하는 거야. 근데 왜 만화 그리는 거 그만두신 거예요?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물어봤던 것처럼. 그랬더니 이제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이에요. 이제 완전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상반신만 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쿄모토한테 후지노가 V를 딱 보여줘요. 이렇게. 사실은 안 그래도 만화 다시 그려보려고 했어. 다 그리면 보여줄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야. 그리고 구급차 문이 쾅 닫혀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는 후지노의 구급차에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쿄모토는 그거를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발그레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쿄모토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방에서 혼자서 막 그림을 그려. 초등학교 때 그렸던 그 네컨 만화의 용지를 발견해가지고 네컨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날 자기가 겪었던 그 일을. 첫 번째 컷에다가는 괴인한테 습격을 당하려고 하는 어떤
여자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두 번째 컷은 그 괴한을 날라차기로 날려버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세 번째 모습은 구해줘가지고 이제 너무 고맙다고 하는 여자아이, 그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멋지게 이런 건 좀 별것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히어로의 모습. 네 번째는 그리고 이제 돌아서 가는데 그 주인공 뒤에 곡괭이가 박혀있는 거야. 그래서 박혀있는데도 멋진 척을 하면서 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움을 받은 그 여자아이가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런 식의 만화를 그려요, 쿄모토가. 근데 갑자기 바람이 싹 불더니 그 들고 있던 만화 종지를 쿄모토가 놓쳐버려.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슝슝 하다가 이제 문 밑에 틈으로 슉 들어가 버려요, 그 만화가. 그러니까 이제는 사건 만화 그 종이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항상 그 종이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근데 빠져나가게 된 그 종이가 후지노한테 도착을 해. 근데 어렸을 때 그 후지노한테 간 게 아니라 조문을 갔다가 와서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서 막 종이를 찍고 있던 그 후지노한테 마치 답변이라도 하듯이 그 종이가 싹 오는 거야. 후지노가 보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지? 어떻게 된 거지? 혹시 이 안에 쿄모토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여태까지 보냈던 그런 세월들이 사실은 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가 현실과 이런 것들을 다 분간을 못하는 정도의 되게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주저앉아 있다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손을 떨면서 이제 방문을 탁 열어봐요. 문이 탁 열려. 근데 이제 아무도 없죠, 그 방에.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았으니까. 현실은 후지노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이미 벌어진 그 현실이니까. 그냥 추운 겨울밤의 방이었어요. 불이 꺼져 있는 방이었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던 큐모토의 방이었죠.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추운 바람이 막 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가에다가 큐모토가 그 생존에 걸어놨던 그 만화 중에 하나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우연히도 그냥 그 방문 밑으로 싹 날아왔던 거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만화를 다시 걸어두려고 이제 하다가 방을 한번 쓱 둘러봐요, 후지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이니까. 근데 이제 그제서야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책장에 만화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는데 다 후지노가 연재했던 만화야. 그 샤크킥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 빼곡하게 다 모여져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거는 같은 권인데도 두세 권씩 있는 것들도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작게나마 판매량에 도움을 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여러 권을 샀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책상을 또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애독자 투표 용지가 있어. 그러니까 밖에 있던 소년 점프에서 오려낸 것 같은 그런 종이가 있어요. 잡지책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다 잡지의 맨 뒤에 그렇게 아케이트 조사를 하는 그런 종이가 있었어. 그걸 잘라가지고 뭐 설문지 같은 걸 작성해가지고 우표를 붙여서 보내면은 그게 잡지사한테 가는 거예요. 잡지사에서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인기 투표 같은 거를 그걸 토대로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겠어요. 결국은 서로가 이제 헤어지고 했지만은 여태까지도 쿄모토는 후지노를 계속 응원하고 있던 거지. 쿄모토는 그걸 전혀 몰랐지만. 그 이제 방문을 다시 싹 보게 되는데 그 방문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가 쿄모토한테 해줬던 그 한텐의 사인, 자기 그 마커로 했던 그 사인이 그대로 걸려있는 거야. 걔는 그걸 계속 보관하고 있던 거지, 그 방에서. 그러니까 후지노는 여태까지 몰랐던 거지. 누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응원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고, 심지어는 저주를 했잖아, 걔한테. 앞날이 너는 안 될 놈이다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걔는 사실 날 되게 진심 어리게 응원해주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퍼뜩 떠올리게 되는 거지. 그걸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 삶이 다시 보이게 되잖아.
나를 응원해줬던 사람들이 누가 있던가?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얻었던 그런 환희? 이런 장면들이 지금은 내가 기억하긴 하나? 언제부턴가는 막 마감 기일에 쫓기고 새로 온 어시스턴트는 막 손이 느리니까 다른 애로 바꿔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고 있는 그런 나의 어른이 된 못난 어른의 모습이 다시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후지노가 떨어졌던 그 쿄모토의 네컨 만화의 용지 한 장을 들고 다시 오피스텔로 와요. 그래서 자기 오피스텔의 창문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사건 만화를 딱 벽에다 붙여. 그리고 다시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뒷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계속 스텝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이게 끝입니다. 스탠롤이 올라가는 그 와중에도 계속 그림 그리는 모습을 묵묵하게 조용히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이제 57분짜리 단편 영화예요. 저는 이렇게 짧을 줄은 아예 모르고 갔고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걸 보고 약간 좀 어벙벙하기도 했어요. 중간에 정말 가슴 뛰는 그런 뜨거운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살짝 눈가가 촉촉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영화 보시는 분들은 다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인데 더더군다나 저 같은 미술학도였던 사람은 더 와닿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너무 그런 뜨거운 청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하고 동시에 나의 옛날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그림을 그려왔다면은 지금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물론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화 보고 온 거를 푸는 그런 썰 같은 건 하지 못했겠죠. 이런 영상은 없었겠죠. 하여튼간에 좀 인상 깊은 장면이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잠깐 그런 장면이 나와요. 후지노가 회상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후지노한테 쿄모토가 물어보는 장면인 것 같아. 후지노는 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 근데 그 장면 다음에 만화 원고에서 얼굴이 가려져 있던 쿄모토가 이 원고를 탁 치우니까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인 것처럼 마치 왜 그림을 그려?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인 것처럼 쿄모토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원고는 아마 후지노가 그린 만화의 원고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뭘 그렸고 뭘 표현하려고 하고 그런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마음 먹은 그 순간은 사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기 위해서였는데 사실은 지금 저도 그렇지만 잠깐 잊고 살게 되잖아. 왜냐면은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이미 현실 사느라고 치여 사느라 죽겠는데 그런 순수한 동기 같은 것들은 좀 잊혀지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왜 뭐저차고 내가 연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나도 모르게 있단 말이야. 그런 의문을 갖게 될 때 이 영화가 그거에 대한 거를 너무 잘 질문을 해주는 것 같아. 보는 사람들한테. 너는 연기를 왜 공부해?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세게 와닿았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그리고 이제 왜 영화의 제목이 룩백이냐 하는 것도 좀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중에서 그 네컨 만화 있잖아요. 쿄모토가 옛날에 그렸던 그냥 끄적끄적했던 그 만화 히어로가 괴한을 무찌르면서 도와주는 뒤에 곡괭이가 꽂히는 그 만화의 제목이 룩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룩백을 따와가지고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의미인 것 같아. 히어로가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괴한을 무찌르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곡괭이가 뒤에 꽂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잖아. 그런 순수한 동기? 그런 것 때문에 룩백이란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상하다, 뒤돌아보다라는 의미에서 룩백이 붙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나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도 작품 활동하는 모든 이 시대 예술가들한테 한번
나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 더 좀 떠올려 보라는 의미에서 룩백인 것 같아요.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는 미술 학도라면은 눈물이 무조건 날 수밖에 없는 영화고, 특히나 이제 사실은 여러 과가 있지만 조속과나 뭐 동양화, 뭐 미술, 뭐 서양화 뭐 이런 거는 솔직히 공감이 안 될 텐데, 만화 애니메이션과를 진학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감성이 있거든. 저도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과를 원래 지원했었던 사람이었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청춘이에요. 이제 57분 만에 사람을 이렇게 한 시대로 갔다가 오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되게 뜻깊은 영화였고요. 되게 재미난, 오래간만에 너무 높은 만족도로 본 영화였다. 그래서 5점 만점에 4점을 주고 싶고, 객관적으로는 미술 학도였던 사람의 입장에서 주자면은 4.5점까지도 주고 싶다. 왜 0.5점이 없느냐? 57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0.5점 깠습니다. 하여튼간에 너무 재밌는 영화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